네, 이번 코너에서는 오정근 교수님 모십니다. 오 교수님 뭐 늘 좋은 말씀 들려주시고요.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아, 예. 네. 안녕하세요. 네. 과로하셨는지 아니요, 뭐 조금 괜찮으십니까? 조금 자고 나니까 좀 피곤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건강 챙기시고요. 네. 오늘은 뭐 조금 덜 우울한 이야기 말씀 주시겠다고. 예,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 경제를 걱정만 하니까 또 그것도 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예. 마침 지금 현재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모바일 혁명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예, 좋습니다. 갖고자 합니다. 예. 저희 신문에서도요, 부국장을 취재 단장을 해가 한 10여 명이 지금 대규모로 보내서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거기 뭐 한번 좀 가려고 했는데 여러 사정상 가지를 못했는데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우리 그냥 산업 자체를 우리 생활 자체를 지금 혁명적으로 바꿔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걸 한번 좀 네, 오늘 어떻게 살펴보려고 기업들로 합니다. 보면 어떻게 치열한 전쟁의 현장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혁명의 순간이기도 하고 어떤 그렇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다가오는 그 언제나 그렇습니다. 어떤 그 패러다임 바뀔 때 그 새로운 패러다임에 올라타지 못하면 도태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은 차치하는 모바일 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이 모바일 혁명에 올라타지 못하면 도태한다는 것을 그야말로 아까 내일자 신문을 보니까 졸면 죽는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주 지금 이제 아마도 뭐 삼성이니 애플이나 초인류 기업일수록 더 긴장하고 있을지도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삼성을 굉장히 걱정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이 모바일 기기를 너무 잘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 하드웨어 기기는 기술이 거의 평준화되었습니다. 네. 거의 평준화돼서 이제 돼서 가격을 싸게 하는 치킨 게임에 이제 돌입했는데 중국이 저임금을 토대로 우리보다 6분의 1밖에 안 되는 저임금을 토대로 그야말로 추구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 갤럭시 폰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이 지금 전자가 영업이익이 지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보니까 2016년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그 가상현실 이걸 커버하고 그 예. 사진은 뭐 국내 전 신문이 일면에 다 네, 쓰다시피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을 가지고 기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드웨어만 갖고 안 되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가져야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고객들을 얼마나 미치도록 열광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재미, 때로는 감동, 뭐 그런 그렇습니다. 개념이죠. 근데 이번에 다행히 이제 가상현실을 가지고 감동을 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냈다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걱정해오던 그 삼성전자가 조금 걱정을 들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교수님이 그렇게 가닥 잡아주니까 저도 뭐 조금 덩달아 마음이 놓여진다고 네, 할까요? 저도 조금 이번에 제가 사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삼성이 하드웨어만 가지고 가면 5년 내에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다행히 이번에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깨닫고 네, 더구나 저 커버하고 손 딱 잡는 모습이 딱 세계 그렇습니다. 비춰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저 커버가 페이스북이라는 게 그냥 우리 한마디로 그냥 패친끼리 서로 주고받는 그런 거거든요. 교수님하고 저하고도 패치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 패친인데 그것 가지고 전 세계 15억 명의 고객을 확보하는 바람에 광고가 엄청나게 들어와서 페이스북이 지금 미국의 상장 기업의 한 7, 8번째에 랭크되어 있거든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왜 그냥 패친끼리 서로 주고받는 그 재미에 전 세계 15억 명이 가입해 있단 말이에요. 막말로 그것도 좀 살고 어느 정도 지식 있고 경제력이 있는 15억 명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것이 그러니까 저 커버가 바로 그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대단한. 이미 누가 만들어 놓은 모바일 폰을 가지고 삼성전자나 아니면 뭐 어디 누가 만들어 놓은 모바일 폰을 가지고 거기 올라탄 거예요. 맞아요. 올라탄 그런 그 소프트웨어. 앞으로는 그 소프트웨어 산업이 이제 하드웨어는 인건비가 싼 나라에서 하고 소프트웨어가 먹이 살리는데 제가 삼성전자를 너무 걱정을 해오다가 이번에 그 VR 그 시연을 보고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예. 그럼 교수님 뭐 준비해 오신 거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지금 이제 띄워주세요. 이 모바일 혁명이 어느 정도 와 있는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를 계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페인 바르셀로나입니다. 네. 자 여기 좀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여기 요걸로 저 자판 그걸 활용하십시오. 아 그래요? 안 돼. 그리고 이게 뭐 없어가지고. 아래 여기로 가세요. 네. 예. 예, 지금 이제 모바일 혁명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1973년도에 모토로라에서 휴대용 단말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건 그냥 전화기예요. 음성 통화만 전화기인데 혁명을 일으킨 게 뭐냐면 2009년도에 애플에서 아이폰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을 출연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뭐냐면 전화기에다가 인터넷 기능을 얹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쓰고 있는. 그렇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전화기 그전에는 전화기만 가지고 하다가 이 모토로라 완전히 망했죠. 없어졌죠. 전화만 하다가
이 인터넷 기능을 올리는 바람에 한마디로 손안에 든 컴퓨터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통화도 하고 손안에 컴퓨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난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그걸 우리가 모바일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되면서 네트워크는 누가 만드느냐? 통신 회사가 만듭니다. 근데 KT라든지 SKT라든지 이런 혹은 뭐 미국의 AT&T라 이런 그러니까 통신 회사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 기능을 하는 스마트폰이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산되면서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있는 불과 몇 년 사이에 불과 2009년도에 아이폰이 나온 게 지금 이제 7년밖에 안 됐습니다. 네. 엄청난 변화. 이것이 우리가 혁명력이다. 제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것이 손안의 PC다. 네, 저 우리 스마트폰이. 사인 밑에는 휴대폰이라고 쓰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손안의 PC 이제 플러스 휴대폰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개인 컴퓨터만 쓰다가 그다음에 이제 기능폰, 피처폰이라고 그러죠. 피처폰 이제 그 인터넷이 아직 안 되던 거. 그러다가 스마트폰이 이제 바로 그런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변화를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를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이것이 대단한 거죠. 요게 우리 저 시청자들 눈에는 작은 글씨는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좀 기대가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요한 건 처음에 우리가 컴퓨터를 쓰다가 기능폰을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는 스마트라는 게 바로 모바일 폰에다가 인터넷 기능을 하는 전화를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인터넷이 진화되고 있냐. 처음에는 이제 1세대는 인터넷하고 컴퓨터끼리 이제 옛날에는 연결했었죠. 컴퓨터끼리. 그러다가 2세대는 이제 컴퓨터와 사람들 간의 전화기 같은 걸 연결하는 이런 식으로 쓰다가 이제 이것이 스마트폰이 되면서 뭐가 변해졌느냐?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그래. IoT라고 그러죠.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사물 인터넷. 이게 이제 3세대. IoT 인터넷 오브 띵스입니다. 사물 인터넷. 이게 뭐냐면 이제 사물 인터넷은 예컨대 센서 같은 걸 붙여놓으면은 내가 핸드폰으로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하죠. 그렇죠. 뭐 밖에서 집에 밥 요리하고 센서를 붙여 쓰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또 뭐냐면은 이제는 그렇게 되니까 모든 거기다가 이제 센서 그냥 단순한 센서가 아니고 인공지능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여기 이제 이게 없었네. 이게 마우스가 좀 좀 크게 아니 마우스를 좀 줘보세요. 이걸로 한번. 이걸로 보지. 좀 확대하시. 이게 요 인공지능까지 가미된 센서를 부착하게 되니까 이제는 그냥 사물이 아니고 그 사물도 판단을 하고 사고를 하게 돼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스 만물 인터넷이 됩니다. 옛날에 한여보다 냉장고에 붙은 그 센서 기능이 더 똑똑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단순한 센서가 아니고 앞으로는 인공지능까지 가미된 센서를 붙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야말로 내가 배가 고프다 그러면 그게 먼저 파악을 해가지고 오늘 지금 밥 먹을 시간이라고 알려주고 빅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시기에 몇 시에는 뭐를 좋아하더라 어떤 게 그걸 다 파악을 하죠. 되는 거죠. 이미 그 인공지능이 나의 그 운동이라든지 생활 습관이나 음식 습관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먹은 거, 어제 먹은 거 자료 뭐 당연히 다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전부 다 뭐냐면 전부 다 이 모바일 폰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바일 혁명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을 보면은 2014년을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데스크탑 인터넷 컴퓨터보다도 모바일 사용자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 완만한 경사 저게 데스크탑이고요. 데스크탑이죠. 여기 급경사로 올라가는 게 모바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그래서 모바일 가지고 스마트 쇼핑도 하고 스마트 홈 집에 있는 기기도 다루고 스마트 카드 만들고 뭐 다 하는데 스마트 파이낸싱 하는데 문제는 한 번 모바일을 써본 사람은 데스크탑으로 안 돌아간다.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도 집에 꽤 괜찮은 뭐 퍼스널 컴퓨터 사놨지만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좀 아직까지는 작업 때문에 보시면 뭐 이렇게 작업 때문에 보는데 앞으로는 이제 거의 모바일에 그 기능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오늘 신문을 보니까 중국에서 화웨이에서 그냥 단순한 패드가 아니고 패드와 그 인터넷 노트북을 결합판을 내놨어요 벌써. 그러니까 패드는 자판 기능을 넣어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벌써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아마 1, 2년 내에 이 모바일 폰에서도 지금의 노트북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데스크탑으로 안 돌아가는 거죠. 자판만 접어가지고 하는. 지금도 자판을 그냥 옆에 붙이면 돼요. 자판을 붙이면 손수건처럼 접은 거 펴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처음에 옛날에 뭐 대면을 하다가 클릭을 이제
그 컴퓨터 클릭하다 이제는 터치를 하는 거예요. 이 터치하는 인류, 이걸 뭐냐면 스마트 신인류 S세대라고 그래요. 네, 스마트 신인류. 네, 이래가지고 지금 요즘 말하는 이제 그래서 S세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스마트 원주민이라고 그래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걸 쓰면서 저희 같은 세대는 이제 원주민이 아니고 이주민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컴퓨터도 안 쓰다가 컴퓨터를 좀 쓰다가 점점점 이주해 오는 거죠. 우리보다도 처음부터 우리 아이들 보면 손자들 보면 어릴 때부터 그냥 그걸 쓰기 시작.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고 우리가 수돗물처럼 전기처럼 그냥 젖어 그것이 생활에 젖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발전 그 아이들이 크면은 어떤 상황이 될지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이 든 분들이 내가 나이 들었다고 등산해 가지고 이거 안 하면은 앞으로 이 스마트맨이 돼 가지고 앞으로 완전히 이제 시골 옛날 노인들이 사랑방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지금 좀 그렇게 느끼시는 중년층, 장년층이 꽤 많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최소한 70대까지는 지금 돌아가는 모바일 혁명을 배우고 따라가야 한다. 안 그러면 나중에 정말 아이들하고 대화도 안 되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컴퓨터 할 때마다 MS DOS 때문에 그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 애먹었는데 요즘 좋아졌습니다. 말해 못해. 제가 처음에 해외 나와서 공부할 때 정말 그 엄청난 프린트아웃 종이 하면 아유. 그 명령보다 고생하셨죠.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빌 게이츠한테 무지무지 고마워하는 사람입니다. 아이, 부자 돼도 사다. 그 고민을 일거에 윈도우로 당연합니다. 그 사람들은 인류 사회를 바꾸는 거예요. 예, 우리의 그 고민을 다 들어줬죠. 아까 지금 아이폰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도 벌써 모바일의 보유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요 붉은색이 모바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바일. 우리나라도 2013년을 계기로 해서 2014년부터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데스크탑보다도 모바일 사용자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 대수 비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원주민이 이제 세대가 주요한 고객으로 대두되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좀 길게 보면 이렇습니다. 과거 산업혁명이 한 500년 전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사회를 우리 인류를 바꿔놨죠. 그러다가 한 50년 전에 인터넷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제는 앞으로 아까 얘기한 2009년도에 아이폰이 나오기 시작한 이후에 지금 그때는 초기였고 지금 굉장한 변화를 가져온 앞으로 지금 많은 전문가들 앞으로 5년 이내에 과거 인터넷 세대 50년에 맞먹는 변화가 올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500년에 맞먹는 변화가 인터넷 혁명 50년에 왔고 인터넷 혁명 50년의 변화가 모바일 혁명 5년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슬하군요. 문제는 이것이 항상 그 토마스 쿤이 옛날에 패러다임이 싶다.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다. 근데 지금 현재 올드 패러다임, 뉴 패러다임 갈 때는 처음엔 조금씩 변화합니다. 그리고 변화 과정에서 기존 세력이 저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근데 핀테크 하더라도 은행에 잘 다니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 돈을 대출 받으러 오면 술도 안 마시고 재밌는데 왜 자꾸 데이터 분석하라고 그러냐 말이죠. 잘 알지도 못하는 데이터 분석. 이제 앞으로 그 요구도 없어질 거예요. 자동으로 탁탁 거래 자체가 데이터를 만들고 그러니까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도태가 되는 거죠. 네. 점점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ም들이 대출 심사 역할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은행 측으로 봐서는 당연히 예, 그렇고요. 고객은 점점 편해지는 예, 거고. 그래서 이제 고객은 은행 갈 필요도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기존 세력이 저항을 하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뉴 패러다임을 간다는 게 토마스 쿤의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대단한 명제예요. 여기에 그렇죠. 저도 이제 이거 책을 대학 다닐 때 벌써 이제 네. 봤는데 이것을 판에 올라타지 않으면은 올라타야 승리가 된다. 올라타는 자만이 생존한다. 저기는 1차적으로 기업이고 소비자들도 당연히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사이에서. 그럼요. 제가 소비자 얘기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냐 바로 얘기인데 이제는 소비자가 핵심을 주도합니다. 네. 소비자가 내가 뭘 원하는지를 다 이제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이 컴퓨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기업으로서는 무지부담스럽게 됐습니다. 무지부담스러워. 옛날에 그냥 대량 생산 만들어서 제공해주면 됐는데 그게 아니죠. 이제 그래서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모든 소비자가 뭐 손안에 컴퓨터를 가지고 주문을 하기 때문에 24시간.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글로벌하게. 맞아. 어디 가서도. 우리가 뭐 근데 아마존을 통해서 미국의 책을 금방 사서 보고 바로 결제해 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컨슈머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핵심을 주도하고 거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술 변화 속도와 이종 산업과 융합이 엄청나게 가속화됩니다. 예, 저 이야기는 요즘 신문 지면에도 들어 나왔습니다. 컨버전스가 융합인데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모바일하고 지금 이제 금융 얘기했습니다. 모바일하고 금융화 연결되면 바로 그게 이제
테크죠. 그렇죠. 네, 네. 또 모바일하고 쇼핑과 연결된 바로 모바일 스마트 쇼핑이 되는 거죠. 네. 엄청나게 많이 융합이 일어나면서 이 모바일 하나 가지고 앞으로는 저 지리산 산골짜기에 앉아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헐리우드의 영화사들이 또 삼성전자하고 뭐 결합해가지고 콘텐츠. 아, 그럼요. 이제는 영화를 보는데 영화관에 갈 필요 없고요. 네. 그 설악산 산골짜기에서 영화를 볼 수 있네요.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모바일 퍼스트, 지금까지 모바일 퍼스트, 이제는 모바일 온리가 됩니다. 모바일 온리로? 네, 모바일 온리가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온리인데 여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를 하는데, 예. 제가 조금만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다니까. 옛날에 이거는 토플러가 한 얘기인데, 엘빈 토플러가 옛날엔 그로잉, 농사를 짓든 뭐 지금 그리고 산업혁명 때는 제조. 메이킹 했는데 이제는 띵킹. 뭘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미국 시총 상위 보더라도 첫 번째 애플, 구글. 아마 금년에 구글이 앞섰어요, 애플을. 예, 다시금 또 애플이 역전됐다는 뉴스가 예, 또 뭐 나오긴 하여튼 좋습니다. 하는데, 애플, 구글, MS 이게 1, 3위가 전부 다 IT 기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벤처들이었죠. 8위가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만큼 미국은 완전히 이제 중후장대행은 아니에요. 10위까지 중후장대행. 한국에도 궁극적으로 적용될 겁니다. 예, 10위까지 중후장대행.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게 바로 우리는 아직도 70, 80년대 중후장대행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보면 다 빌 게이츠 비롯해가지고 다 몇 사람 빼고는 다 지금 현재 이게 주크버그라든지 다 보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마윈이 2014년에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데 마윈이 바로 이것으로 성공한 거거든. 모바일. 네. 마윈의 총 자산이 얼마나 287억 달러인데 이건희 회장 자산이 130억 달러입니다. 이건희 회장보다 2배나 부자입니다.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이 286조 원, 삼성전자가 19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마윈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냥 선생하던 사람이에요. 항저 사업학교를 선생하다가 이걸 알리바바라는 걸 창설해서 삼성전자의 2배가 좀 되는 시가총액을 기업을 가지고 이건 회장보다 2배가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 11월 11일인가요? 하루에 원래 매출이 얼마라고 했더라? 대체 뭐 단위도 놀랄 정도로. 상상을 불러요. 그래서 이런 기업이 이제 속속 나온다는 이 성공이 한 게 뭐냐? 사용자가 뭘 원하는지를 먼저. CMPG라고. 예, 제가 이거 뭐 하나 만들어봤는데 첫 번째는 사용자 이제 옛날에는 커스터마이즈 사용자 우선이었는데 지금은 사용자가 화돼야 돼. 내가 사용자가 되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을 개발해야 돼요. 기업이 이제 공급자가 사용자화됐다. 그렇죠. 사용자가 우리나라 최근에 그 뭡니까 그 김기사도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한 두 사람이서 길 찾다가 헤매다가 이런 어려움을 다른 사람도 겪을 거야. 한번 만들어보자. 그거거든요. 철저하게 사용자 입장에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통신사들이 만드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네트워크가 됐고 그 위에다가 플랫폼을 올려놓으면은 이제 그 모바일 폰에다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올려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CNPG. 이 전략으로 철저하게 이 전략으로 성공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즘 모바일 창업 러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게 지금 한국 사람들인데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들 여기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 전부 창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모바일 쇼핑, 모바일 광고, 모바일 결제, 모바일 배송, 스마트홈, 모바일 TV, 모바일 게임, 모바일 웹툰 많아져. 모바일 뮤직 스트리밍, 음악 다운받는 거, 모바일 의료, 원격 의료, 모바일 내비게이션, 모바일 근데 심지어는 모바일 비서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모바일 자체의 혁명이 엄청난 교수님 저번에 모바일 퍼스트에서 모바일 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모바일 에버리싱이 되고 있네요. 거의. 앞으로는 그런 용어를 쓰겠습니다. 모바일 에버리싱. 에버리싱. 아니 제가 보기에 어떻다는 생각이니? 모바일 에버리싱.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입니다. 요거는 그냥 빨리 넘어가야 돼. 모바일 쇼핑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모바일 지금 이마트몰에서 인터넷보다도 모바일을 사용한 비율이 드디어 작년부터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주문행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요즘 뭐 배달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배달의 민족, 그다음에 이런 것들 전부 다 뭐 이 야채 배달하는 거고 이런 쿡 배달 전부 이런 것들이 좀 엄청 많이 나오죠. 모바일 게임은 계속 우리나라의 유명한 정말 새로운 신종 먹거리 산업이죠. 그다음에 뭐 유튜브에서 이러다 보니까 혼자 방송하는 것도 엄청 늘어납니다. 1인 비중이 엄청 유튜브 32 채널 중에 1인 채널 비중이 벌써 25%를 넘었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근데 한국에도 제가 잠깐 보니까 한국에도 1인 TV가
한 달에 3천만 원 이상 매상 올리는 게 수두룩해요. 그게 이제 컨텐츠를 예, 그게 뭐냐면 컨텐츠를 원하는 걸 그게 컨텐츠 수입이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 컨텐츠를 아까 커스터머라이제이션 사용자가 원하는 걸 할 때 그 고객이 많아져 가지고 그 고객을 보고 광고가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지금 맞춤형 광고가 예, 대체로 되겠죠? 한 300만 명 정도 이상만 고객을 확보하면 광고로도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거 하나 좀 아이디어를 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광고가 신수종이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페이스북은 15억 명 이상 고객을 확보했는데 요까지가 광고 수입입니다. 전체 수입의 거의 90%가 광고 수입이에요. 네,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모바일 이제 비서도 모바일이 합니다. 결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핀테크 시장이 육성되고 중국의 모바일 기업 그 알리바바는 이제는 뭐 금융업을 다 합니다. 금융 알리페이도 하고 뭐 MMF도 하고 뭐 계좌이체도 하고 결제도 하고 다 합니다. 종합 금융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대에는 이제는 점포가 없어지면서 금융도 모바일로 결제하게 되고 앞으로는 데이터 금융 심사를 전부 데이터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금융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할 수 있는 인력이 나와야 된다. 이런 시대가 되고 지금 런던 같은 경우는 이걸 하기 위해서 2010년에 테크시티 조선방언을 발표했는데 런던의 핵심 대단합니다. 이것이 이제 2011년부터 출범했는데 엄청난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규제가 없습니다. 사무실과 자본금이 없어도 사서함 주소만 있으면은 법인 등기를 온라인으로 24시간 내에 허가줍니다. 이 사람 생각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법인 설립하려면 가서 또 자본금 믿어 갖고 대학을 온 사람들 어떻게 그걸 설립합니까? 이게 완전히 핵심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벤처 기업들이 창업이 되고 인터넷이니까 인터넷을 해결하라. 네, 그러면 된다. 그리고 돈은 누가 되느냐? 네. 엔젤 투자자나 벤처 캐피탈 회사가 이 회사가 잘 될 건지를 판단해서 하는 거지 정부가 규제할 거 아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에 맡겨서 시장이 그렇습니다. 다 심사하고 시장이 판단해서 최근에 제가 금융위원회에서 핀테크 기업 개선 방안 내놓은 거 보니까 규제계획이라고 내놓은 거 보니까 자본금이 3억이 필요하다니. 종년에 30억보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네. 그러나 우수한 공대생이 졸업반이 아이디어는 좋은데 3억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럼요. 스타트업 기업. 그게 벌써 연구가 차원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판단.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런 거고 앞으로는 이제 엄청 변하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아직도 우리는 정신을 못 차렸는 게 이거 이번에 그 카카오뱅크하고 K뱅크 설립을 하반기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 보면 하지만 아직도 금산분리란 것 때문에 이번에 정무위에서 은행법 개정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K뱅크 같은 경우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4%밖에 의결권을 가질 바에 뭐하러 거기 들어가느냐. 그래서 CEO도 지금 못 뽑고 있다고. 예, 그런 거 이게 지금 우리가 전통적인 금융은 세계에서 87위로 낙후됐다고 우간다보다 못하다고 하는데 이 신모바일 금융에서마저도 금산분리 고집 때문에 이게 낙후되게 생겼어요. 네. 중국은 알리바바가 최고의 기업이죠. 미국도 구글, 페이스북이 은행으로 신청해두고 있는 상황이고 애플페이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그러니까 미국은 가장 상위 1, 2, 3위가 다 은행업에 진출하고 있는 금융 진출하는데 우리는 대기업은 안 된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금산분리도 안 되는 데다가 대기업 61개 그러면 아예 뺐어요. 이걸 뺐는데도 이 법이 통과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니 언제 이걸 일본은 소니뱅크라고 해요. 소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이게 정말 너무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그냥 추락만 하기를 바라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결국은 규제와 정부의 간섭 얘기가 이렇게 또 이어지는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모바일 인터넷 오브 띵스가 모든 것을 연결시킵니다. 제가 이걸 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조금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보면 이게 중요한 건데 생태계가 구축돼야 되는데 이제 고객화. 아까 이건 C. 예, 그다음에 모바일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플랫폼을 구축해서 글로벌에 나가면 되는 건데 여기에 다들 필요합니다. 고객화 하려면은 첫째 예를 들면 스마트홈,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을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이런 거 만들어내야죠. 지금 구글 차도 만들어졌죠. 이 구글이란 게 지금 자동차도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그건 이제 하는 게 전부 IoT, IoE, 인터넷 만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인공지능과 센서가 중요합니다. 네.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문제죠. 또 네트워크가 뭐냐? 이게 통신망이에요. 네. 앞으로 이런 걸 하려면은 이런 걸 다 하려면은 굉장히 통신이 빨라져야 하기 때문에 5G 통신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바르셀로나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에서 이걸
시범을 보였죠. 전부 다 5G 하겠다고 지금 네, 하겠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네트워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VR 같은 거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완전히 다면 그 촬영을 해서 동시에 가상세계를 보는 거니까 뭐 1초에 그냥 뭐 영화 한 편을 다 다운받는 그런 시점도 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런 문제는 또 이런 기술을 만든 기기 제조의 회사가 콜컴 같은 게 만들어냅니다. 이게 앉아 돈 버는 거죠.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해요. 요 기기 제 만들어서 여기 이제 납품하면 여기서 이 사람들은 통신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또 그러니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이런 돈이 나와야죠. 그래서 엔젤 투자자 완전히 금융 규제가 풀이돼야 벤처금융이 들어와야 되고 이런 거 만들어지죠. 저 얘기가 순차적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태계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현재. 네,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첫째로는 이게 고객이 원하는 거 하려면 굉장히 아이디어가 창의적이라야 돼요. 네. 고객이 뭘 원하는지. 그래서 교육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교육이 평준화되고 뭐 획일적인 교육은 안 되고요. 교육 자체가 완전히 창의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조직도 완전히 창의적으로 바뀌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은 알리바바는 출근하자마자 지금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출근하면 전 직원이 물건 한 물 선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거꾸로 보란 얘기예요. 지금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마라. 그리고 구글의 그 사시가 뭐냐? Imagine the unimaginable. 상상할 수 없는 걸 상상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 드론이 나온 이유 그건데 드론이 왜 나왔느냐? 이제 토론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매달 한 번씩 금요 자유 토론인데 말단 사무부도 사장까지 다 안 나오고 토론하는데 아니 지금 히말라야 산 같은데 히말라야 산맥 같은 데는 어떻게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느냐 우리 구글을 아니 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어떻게 쓰느냐 비행선을 띄우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누가 얘기하다가 그럼 거기다 우리가 비행선을 띄우면 되는 거 아니냐 전 세계 다 띄우면 될 거 아니냐. 그게 드론 얘기예요. 그 처음에는 막 황당한 unimaginable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그럼 그걸 당신이 팀장이 돼서 하냐. 구글은 그래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팀장이에요. 그 사람 직급 구분 없이 팀장이 되고 그러면 그걸 동조한 사람이 한 20명 모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팀이 돼서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하고 또 그 사업이 완성되면 또 해체되고 다른 거고. 조직이 완전히 자유롭고 수평적이고 그야말로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드론이 탄생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언이메이징 상상 불가능한 것을 상상하라. 그래서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파악하라.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면은 이제 이거 보시면서 정리를 그래서 해주시면 조직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다음에 모바일 네트워크는 보안이 중요하거든요. 보안이 그다음에 플랫폼을 만들려면 플랫폼 만드는 것도 플랫폼은 이제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아까 금융이었지만 금융과 IT를 알아야 되고 또 모바일 쇼핑하려면 쇼핑과 IT를 알아야 되고 그는 융합형 인재가 필요해요. 이제는 한 과목만 전공하면 안 되고 융합형 인재 필요하다. 교수님 말씀 들으면 이게 참 끝이 없는 얘기를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정리를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리하면 지금은 모바일 혁명 시대에 우리가 돌입해 있고 여기에 낙후되면 우리는 완전히 낙후된다. 생존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이 모바일 혁명은 선점하는 데가 중요해요. 선점 문제예요. 왜냐하면 선점하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선점하면 뒤에 들어가기 힘든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폰을 쓰는 사람이 갤럭시를 바꾸기 힘듭니다. 모든 거 불편하니까. 그걸 선점 효과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빨리 선점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이 그 다음에 그 창의적인 인재가 기술도 만들고 또 아이디어를 내서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니까 이 모바일 혁명 시대에 우리가 굉장히 이번에 그 2016년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를 보면서 우리가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 산업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탄생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한테서 정말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또 정리해서 또 이어서 계속 또 중간중간에 경제외도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